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월부터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직장 선배 언니의 권유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언니 말로는 그런 인간들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좀 당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언니가 말하는 그런 인간들은 제 전 남편과 그의 엄마를 말합니다. 저는 정확히 결혼 생활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한 돌싱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가장 후회하는 것은 뭐라고요? 모르시나요? 결혼을 한 자체도 후회하지만 결혼 후 혼인신고를 빨리 한 것이 가장 큰 후회를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한참 뒤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러 해를 생각해보면 보통은 왜 그런 식으로 구걸을 했을까요? 3년이나 지난 후에 왜 결혼에 동의했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친구들의 말처럼 3년 동안 살아봤어야 했는데 왜 그리 급하게 혼인신고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인데 결혼 생활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20대 후반 때 남편과 결혼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어긋났던 것 같아요. 집안 환경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생각이었고요. 속물 같다고 했었지만 왜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중요시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건과 환경을 따진다는 것은 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정 환경이 다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갈등을 부추기기 쉬워요. 예를 들어 너 돈 가지고 너희 나병키 죽이고 하면 안 된다. 남자가 집에서도 잘 사는 동안 일도 잘해야 한다는 거야. 이 말이 결혼지기 시험씨가 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저는 공사업의 남편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급여 차이가 있긴 했지만 그걸로 남편과 비교하거나 남자를 못난 존재로 여긴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모는 결혼 생활 동안 자기 아들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과 그 집 식구들은 우리 친정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시아버지네 집은 우리 친정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편이었거든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가장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아들이 취직할 때까지 한동안은 계속해서 도와주어야 할 것 같았죠. 결혼 후에도 남편을 변함없이 지지하며 신호라는 대학생을 돌보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남편이 번 돈으로 동생을 돌봐주는 것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우리 친정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공장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다니는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생겼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남기는 일정까지만 도와줄 테니 받아주세요. 안 그래, 신서방? 알아요. 도와주시면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받은 딸내미 집까지 마련해주고 고맙다는 말만 해도 이런 것을 가지고 부모가 딸에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는 잘 살아서 꼭 다시 갚을 거예요. 그래, 자기야. 그럼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서 차근차근 갚아 나갈 거예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친정 부모님은 제 남편이 거절하지 않을 집을 구하라고 전세금을 주셨어요. 저와 남편은 발품 팔아 경기도 부근에 있는 신월집을 구했습니다. 무척 여기가 어때요? 딱 자기 회사랑 우리 회사 중간에 위치도 좋고 금액도 맞는데 그래도 경기도 쪽으로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때요? 굳이 조건이 맞는 게 있는데 여기로 하자고요. 출퇴근 시간만 줄여 우리 진짜 편하게 올사를 할 수 있어요. 서울에 비슷한 조건의 회사와 가까운 집이 있었는데 남편은 귀찮더라도 경기도로 가자고 했어요. 복잡한 서울보다는 경기도 쪽으로 가서 휴일이나 퇴근 후에는 함께 있을 수 있도록요. 조용히 쉬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말합니다.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경기도 부근으로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 놈,
그 착한 얼굴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주 주말에 너희 집에서 좀 자자. 신혼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며 시모가 연락을 해왔어요. 갑자기 왜 아들 집 중에 가겠다는데 안 되겠니? 아니요, 안 되죠. 그때 봐요. 시모는 다짜고짜 우리 집에 온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자기야, 다음 주말에 어머니가 오신다던데. 내가 말하는 건데 너 이번에 언제 오는지 시간을 써봐. 아내가 말하는 나라니 남편 녀석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걸 역시 그것이 뭘 말하는 줄 아시나요? 우리 신혼집 옆 동네로 이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대답을 받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와 상의 없이 자기 혼자 알고 있고 심지어 어머니랑 같이 집도 봐 다녀오다니. 내가 자기에게 말을 안 했다는 게 어색해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 그런 걸 왜 말을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괜히 부담스러울까봐 엄마랑 둘이 알아보러 다닌 거였지. 그게 기분 나빴어. 그런데 나는 다 당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꼭 저렇게 항상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말만 들으면 남편은 나를 생각해서 배려하고 시어머니를 모셔 집을 알아보러 다닌 거였고, 나를 생각해서 다음 제작이 엄마가 우리 집 옆 동네로 이사 온 것도 말을 안 한 거였죠. 아니, 엄마가 수의를 인턴해 보겠다고 하자 내려가 있고 하니까 좀 적적한 있다고 하셔서 나도 엄마 혼자 계시면 신경 쓰이고, 그래서 우리 옆 동네로 집 알아본 거였지. 당시 취업 준비생이던 신우가 인턴직으로 대전에 내려가 있는 것이다. 바람에 심어가 혼자 지냈고거든요. 그게 저도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의 한마디 없이 바로 옆을 이사를 온다니. 저는 남편이랑 저도 가족인데 왜 그런 중요한 일을 한마디 없이 정해버린 거죠? 너무 화가 났어요. 알고 보니 신혼집을 경기도로 이사한 것도 다시 뭐 때문이었죠. 저희가 이사하는 곳 근방 시모에게 집을 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시모가 가진 돈으로는 경기도 부근이 조건이 맞았던 거예요. 아니, 그럼 나에게 얘기를 하던가. 이런 중요한 일을 당신 혼자 정해버리면 어떻게 이미 결정된 거잖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결정을 했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여기서 밤새 얘기해도 큰 의미가 있는 거라 생각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오시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오시는 것에 대해 제게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건대 일상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제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우리 친정 부모님이 바로 우리 옆으로 이사 오는 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이 역동적인 회사라고 생각해봐. 괜찮아요. 당신은 이해할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저는 왜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며 논의를 거듭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날 남편과 함께 3시간 넘게 같은 문제로 얘기를 해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해답은 없잖아요. 뭐 어차피 이사를 하게 될 거니까요. 오는 건 확정이니 말입니다. 결국 심원은 이사를 했고 그때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용아, 왜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라 했더니만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세상에. 어머니, 비밀보다는 저희 부부 공간이라 따로 알려드리지 않은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핑계는 아주 돼지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오겠다. 돼지우리도 아니고 여자가 돼서는 집안 꼴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하냐. 시모는 저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걸 제가 끝까지 알려드릴 수 없다고 고수하는 상황이었죠. 시모가 하도 집을 들락날락거려서 초인종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거릴 것 같아요. 정도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가는 정도였다면 정말 너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모는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매주 주말마다 그러더군요. 집은 쉬는 공간인데 시모가 이사 온 후 집은 저에겐 또 다른 업무 장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직장인인 제게 주말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중한 휴식 시간이에요. 어머니 안방은 제가 정리할 테니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유난히 다윤 아니야. 아유. 너 비켜. 내가 취업하느라 얼마나 치우냐고. 성민이 옷을 다 달아도 입히는 애야? 엄마, 요즘에는 하나하나 다 웃길 일이네요. 룻을 보는 것은 괜찮아요. 어차피 나가면 이래저래 움직이는 라다가 구겨줘요. 남편은 중간에서 잘 조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치가 없는지 알면서 그런 건지 몰라 꼭 한마디 더해 저를 더 먹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수로 째려보거나 옆구리를 쿡 찔러야 그 주둥이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모자한테 질렀던 것은 내 예의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어서 사람을 질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놀러 오셔서 안방은 저희한테 허락받고 들어가셨어요. 이런 것을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이상한 걸까요? 시모는 정말 예의에 대해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없어요. 그날 한국어 문법으로 올바르게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옷 속에는 아무런 것도 걸려 있지 않아야 하죠. 또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건가요? 아. 한 번은 시몬이 가족 간 이성적인 연결을 끊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사업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을 한 채로 집에 없었는데 바로 그날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의라고는 전혀 없는 시몬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것만으로 충분했는데 속옷까지 훔쳐보고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터져버렸네요. 시몬은 제 속옷을 유리처럼 살펴보며 디자인이 너무 예쁜 여자들이 좋아할 법한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죠. 이런 발언을 하면 여자가 가벼워 보인다는 이유 있는 말을 했어요.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호선 위에 서 있으면서 속옷을 낚아채 올렸습니다. 상대방의 황당한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일을 좀 바꿀까요? 너, 지금 시험 중에 뭘 하는 거야? 어머니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어머니께서도 속까지 검색해보게 해주실 거예요. 뭐야, 노디가 시험이 속옷을 봤다며? 아, 그렇게 하니 내 기분이 나빠져요. 어머님, 그게 보이셨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좀 말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는 너무 불편해요.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요. 제가 이전에 참아왔던 이야기를 한꺼번에 터뜨리게 되네요. 매주 주말에 가족이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오셔서 우리 가정 일에 간섭하시는 것도 너무 싫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몬 씨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집을 떠나가라 라고 외쳤어요.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아이고, 세상 사람들. 며느리가 시험이 참 찰아래요. 바로 너희 성민이에게도 이렇게 대하는 줄 알았느냐? 어디서 시험이 한테 큰 소리를 치거든 약한 소리가 난다면 어른 말씀이군 하며 그냥 다 그렇겠지 하고 받아들이라고. 들었어요. 아니 되나요? 야는 말도 너무 어렵잖아요. 되다니까요. 시모 머릿속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인을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니요, 땅이 아니라 그 땅 끝이야. 발수만큼 아래 있는 게 여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어머님께 안 좋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제게서 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식 찢어도 결혼해서 나가는 거면 적어도 오셔서 예의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운하다고 하지 말고요. 아니, 또 익힌 건 뭘 내게 알려준 거야? 초기에 정말 오지 소말 들으려고 했다면 넣어야 단짝 사과하네요. 어머님들, 제게 사과해 주세요. 만약 하실 의사가 없다면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제게 좀 오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서 시모한테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크게 한 번 부딪히고 나면 시모가 저를 보는 것이 껄끄러워서라도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은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몬은 저를 보며 사람을 집에 잘못 데려와서 자기 아들의 인생만 망가졌다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시몬은 내쫓다 나라고 내보내고 난 후 군자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정말 속상해서 우리 다들 자기 입에서 사랑받고 큰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자식들 아닌가요? 정말 서러웠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퇴원 후 시댁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보나마나 시모가 또 며느리 시어미를 구박했다며 불쌍한 척을 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오자마자 저에게 오래 잡고 자기 엄마랑 부딪힌 하고 저보고 좀 이해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좀 참지 그렇소.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옛날 분이시라 표현이 좀 거디 싱거. 나도 엄마한테 죄에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당신도 좀 이해 두려할게요. 내가 왜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고 하는 말이야. 내 속옷까지 다 잊혀보시고 여자가 해? 커보이는 그런 소리를 했다고 했어요. 당신이 중간에서 잘 하셔야 어머니라는 덜 부딪히던 할 거 아냐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라 찾아뵈는 게 이런 식이면 나 진짜 당신이랑 못 살아 알겠어. 저게 말이든 단깍인지 결국은 제게 이해하라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인 제게 회보를 보인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말이 되게 이상하게 한다. 내가 이해하면 그럼 어머니도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욱하더라고. 자기야, 나는 자기 마음이 한다니까 엄마도 당신이 편해서 그러시는 건데 자기가 갑자기 화를 내니까 다 하신 걸 아예 고추시켰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구나라고 절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말은 결국은 제가 며느리인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그렇게 이해심이 넓으면 당신이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이해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 왜 그래?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안 그래도 엄마 때 내가 엄청 뭐라고 하고 아찌준쪄요. 남편은 제가 내쫓을 기세를 몰아붙이자 그제야 자기가 시모, 시아버지의 아내에게 쓴소리를 퍼붓고 온 거라고 다시는 못 그러게 쉽게 단도리를 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나, 이거 그녀 아닌 말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나오면 어떨 것 같아. 당신도 그런 줄 알아요? 그때 가서 나에게 딴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그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았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서 현관문을 열 때 다시 잠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은 반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남편은 분명 야근을 하고 온다고 해서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택시비 번호를 핸드폰에 눌러둔 채 다시 한번 문을 열어보았어요. 이번에는 문이 어울리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니 참다리 힘이 쫙 풀렸어요. 스무곳을 못 찾은 건지 거실에 멈춰서면서 저를 바라보며 멋쩍게 웃고 있는 시모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금 무엇을 훈훈하겐 내 아들 집에 와 있다. 왜 나 참 내가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냐. 자시모는 저한테 자기 아들 집에 자기가 오는데 그것을 너한테 허락 맡아야 하냐며 되려 저한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대체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뭐 어디 되도록 에인트 성민이가 비밀번호 알려줬다. 세상에 남편 놈이 저 몰래 또 시모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준 모양이 어떠라도 고요. 아니, 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굳이 결혼한 아들 집에 매번 들러서 뭘 보고 가시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해서 우리 집에 오시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시몬 씨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들 내외를 챙겨주고 싶어서 오시는 거라면 그 마음을 고마워하고 방문하시는 빈도를 줄여달라고 저도 정중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 씨는 우리를 챙겨주거나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와서 제가 아는 대로 모든 것들을 마음에 안 들게 하고 핀잔을 주며 냉장고를 벌컥 열어 이것저것 꺼내다가 자기가 가져가고 자르면 끝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시모가 우리 집에 오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제 키를 죽이러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놀라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겨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문을 여시면 되지 왜 다시 잠고 그러세요? 최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터이 구덜컥 열었다가 또 며느리한테 욕먹을 하고 아니 성민이가 분명히 와이프도 늦게 온다고 했는데 최는 왜 저렇게 빨리 올 거야? 아, 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 없지.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저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하니 되돌아 나갈 제 말도 고울 리가 없었죠. 오문이 이렇게 하시는 것 주거 침입으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라도 좀 하고 올리라고요. 그럼 제가 저녁도 미리 해놓을 수도 있고 뭐 주거침이. 너 지금 우리 아들 여기 없다고 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거야? 시모는 제가 말한 것에 발끈했는지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걸어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내 아내가 시험으로 일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해 제가 잘못한 거죠. 남편이 빨리 오길 기대했어요. 어디다 무슨 얘기를 하려나 기대가 돼요. 1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저를 보며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는 당신이 달 같으니까 당신이 좋아서 자주 쉬려고 하는 거잖아. 그 와중에 시모는 저한테 언제 그렇게 막말했냐는 듯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는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 와 웃긴다. 어떤 엄마가 딸한테 그렇게 막말이래.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줄 알아? 싹튼 머리 없다고 온갖 욕을 다 줬어. 그리고 놀란 건 나야? 왜 당신은 우리가 약속한 거 자꾸 깨니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면 차라리 그랬다고 말을 하던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서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일이 커지자 나는 막말로 우리 집에 엄마가 좀 오신다는데 크게 화를 냈어요. 남편은 자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자신은 전혀 당황스럽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더 얘기해봤자 상처만 받고 나만 나쁜 사람인 것 같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자, 어머니, 제가 예민했나 봐요. 그런데 앞으로도 혹시 집에 오실 때는 말씀 좀 해주세요. 도둑으로 오실 줄 알았다가 신고 올 뻔했네요. 성범죄자로 오해하여 미안하다. 나는 그렇게 이해심이 없는 걸까요? 저는 입맛이 없어서요. 2분 정도 기다려 주시겠어요? 식사하시고 가세요. 저는 복수 계획을 꾸준히 간직한 채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그 주말에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바로 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를 방문할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남편은 친정 아버지가 오신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소파에서 똑같이 누워 계셨을 겁니다. 5분 전에 오신 심아 씨와 함께 히히거리면서 말했습니다. 4번 맞죠? 좀 어그러져 있어. 방에서 불 켜봐요. 최예은 씨가 안 계십니다. 거미 만나 볼게요. 자기야, 너가 뭐라고 할지 알아? 아니야, 이미 갖고 있어. 눈치 있나요? 자기네 엄마를? 히히 웃으며 서로 눈치를 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 조금만 기다려봐라. 아주 큰 선물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친정 아버지가 등장하셨어요. 제가 미리 알려드린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며 지금도 떠올리면 긴 일이네요. 우리 아버지가 등장하시는 순간 남편과 나의 표정은 정말 가관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집에 소금이 많이 있으니 찾아와 보게. 얼굴이 곱게 심어져 있네요.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 남편과 시모가 함께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한 그날, 저는 친정 아버지께 SOS를 청했습니다. 압박하지 마.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돼. 알았지? 라고 말했고, 에이, 그러지 말고 잘량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말했다. 그게 바로 성장인 거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봐야 해, 라고 덧붙였다. 아버지가 주말에 등장하여 SOS 요청을 들어주신 것이었다. 그동안 심부름이 저에게 한 말과 행동들, 그리고 남편이 제게 자신은 그런 상황이 되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연락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어이구, 다 끝났다 싶어서 집에 돌아가시는데 거기까지 와서 좋았어요. 라고 대답하셨다. 그를 해야 하나요? 우리 사회도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안 그러나 이게 그럼요. 하나가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식사라도 준비했을 텐데. 시모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그랬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기는 저희 집에 올 때 연락하고 왔나요? 하여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없습니다. 남편은 잔뜩 굳어서는 저에게 눈짓을 보냈죠. 자기가 왜 불편한 거 있어? 왜 그렇게 쳐다가? 아니야. 불편은 전에 내가 불편한가에 그나저나 어우르는 이 말씀은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요? 남편이 서툴게 건너뛰어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듯 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모는 왜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표정은 매우 극명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줄도 달지 않은 채로 씻고 아니에요? 안녕. 그게 아닌데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딸 내외 집이어도 이렇구나. 아이들이 주말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말은 없이 들어오시고 문도 살짝 열어두고 들어오시는 대화 방식이 불편스럽죠. 저는 순식간에 신보를 제대로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우리 아버지가 생각해 보시겠어요? 똑같이 했을 뿐인데 그게 불편한가 봅니다. 이었나 보조했는지 저희 친정 아버지는 결코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사부인,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파주 따라 이 집에 오는데 그걸 일일이 허락받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우리 사회도 제 아들이라 생각해서 존대하게 대하는 것뿐인데 아니면 그렇죠? 헉헉,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남편 어미 옷을 갈아입고 쭈그레며 나왔습니다. 자네는 어른이 오셨는데 먹을 것 좀 내주지. 나도 한번 아들이 해주는 음식 먹어보게. 예, 그럼요. 잠시만요.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아닌 거라던 저희 시모 남편 놈이 허둥지둥 부엌에 들어가자 표정이 싹 굳어주더군요. 예, 너는 안 들어가니? 가서 너희 남편이랑 같이 해야지. 허각과 꺾었고 아주 질성분이 혼자게도. 사부인 저희 집에서 딸 아이를 워낙에 하게 키웠어요. 저희 집은 주로 남자들이 부엌에 있는 편이라 너무 고소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 배우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정말 티 안 나게 한다면 똑같이 복수를 해주셨습니다. 시모는 울그락불그락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어느새 부엌 그루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오지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아니 알죠. 아마 여기 있는 거 들어줄까요? 저야, 자기야. 냄비 큰 거 옷으로 이직 굴살, 자기가 알잖아. 찾아봐 하고 어머니면서라도 한 장 가져다 드릴까요? 도 보이세요? 됐다. 후속 저작은 어떤 게 있나요? 아버지의 잔소리 때문에 남편 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시모는 열받아서 손으로 부채질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식사를 마치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가겠다고 했어요. 시모는 우리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한참 있다가 거기서 어디 언제 자고 가느냐며 난감하게 한 번 또는 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사돈 애들은 내일 출근하는데요. 이만큼 보셔야 해요. 후후, 그렇군요. 사귀지 않으세요? 아트초도 카야 전에요. 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시잖아요. 제가 사부인이라는 거 아니었으면 눈치 없이 아이들한테 배를 뒤질 뻔했네요. 눈치 없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시몬은 오늘도 늦게까지 있을 거라고 갈 생각이 없나 봐요. 저희 아버지를 내보내려고 했거든. 자기도 같이 나가게 되었거든요. 친정아버지 아시모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 우리 집은 정막이 감쌌어요. 남편이 넘게 되는 저한테 일부러 그런 걸 내고 날이었어요. 오늘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치사하게 왜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런 거잖아. 우리 엄마가 내게 한 말과 똑같이 장인 어른에게 말씀드린 거잖아. 아닌데, 나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 아, 오늘 아빠랑 의견이 그렇게 별로였어. 내가 자기가 지난번에 자기를 이해한다고 하길래 아빠한테 편하게 해달라고 했지. 역시 자기는 참성이 좋은 것 같아. 아빠가 주무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 놈은 전혀 일부러 그러는 게 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까지 하냐고 나한테 자기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왜 그렇게 유치하냐고 다 밝혔다. 불편에 속 겨우 한 번 가지고 내가 자기한테 얘기했을 때는 작은 다이 하라며 어머님이 나 자식같이 생각해서 그러신 거라고 해. 오늘 아버님이 오신 것과 우리 엄마가 가볍게 평소에 들으신 것이 같아 보였어서 묵어주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저기도 그냥 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해야 해. 어쩔 수 없잖아. 아빠가 자기를 좋아하셔서 오시는 건데 나 때문에 자기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엄마가 아빠 오신다고 하는 거 내가 일부러 밖에서 뵙자고 했거든. 이제는 나도 그냥 오시라고 할게. 알았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서 아빠 오시는 거 하지 말라고 할게. 진짜로 그러지 말라고 할게. 알았어. 남편이 결국 들은 모양새로 보였어요. 그는 엄마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만하라고 했죠. 속아서는 2번 다시 속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저희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다음날 퇴근 후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관 밖에서 뭔가 들리는 소리가 있었고 갑자기 드릴 소리가 들려 현관이 열렸고 시몬이 들어왔어요. 내 아들지만 내 맘대로 보던 이곳을 왔는데 대 아들이 집에 나를 못 오게 해. 시몬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내 머리카락을 잡으며 화를 냈습니다. 넌 무슨 생각으로 내 아들 집에 오는 걸 망설이냐고. 정말 이것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야기들이 얽힌 까닭에 머리칼을 붙잡으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년 이래 탐난 아들님보다 먼저 제 남편으로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내가 사는 우리 집이죠. 너희 촌스러운 머리 없는 년, 나를 경찰에 고소할 거라고 위협하냐. 알아 머리 없는 년, 어디 보자면 얼마나 멀리 있어? 고소해. 그럼 나도 똑같이 고소하도록 해줄 테니까. 내가 잔뼈 굳은 며느리가 되었으니 세상에 부모가 아들 집으로 문을 부수러 온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이건 자식에 예민한 게 아니고 자식 앞길을 왁가간 것이죠. 시몬이란 년은 제 말을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저를 나쁜 년으로 여기고 그로 인해 자신과 아들의 관계가 멀어졌으며 저가 남편을 조종하여 아들이 자신한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연락해서 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아니, 여러분께서도 듣기에 저 때문에 남편을 조정한 것인가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멀어졌나요? 저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소포도까지 뒤져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파헤쳐 며느리에게 푼 여자 같은 얼굴로 보인다고 말하는 건가요? 언제 내가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청해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나를 편히 해 잡아 죽일 듯이 소리치던 식모가 갑자기 풀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모를 정도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고 말합니다. 또한 빨간색 스웨터를 입은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인식했으나 어머니는 갑자기 충격을 받았다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머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요. 그러던 중 남편이 어느새 내 뒤에서 나타나 있었는데 나는 현관 쪽을 보고 있었고 시몬은 또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몬의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주저앉았고 말도 안 되는 연기를 시작했다고요. 엄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물었습니다.
누비는 초조한 표정으로 역시 남편은 나에게 다가와 시어머니에게 미안하냐고 한편으로 누비가 난리를 쳤어요. 제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 행동에 관해 미쳤냐고 묻더군요. 말입니다.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나왔어요. 나는 미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당신 어머니가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 집 현관을 부수고 들어온 일로 인해 내가 열받았어요. 내 머리를 잡아채우면서 소란을 피우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정신이 어디 가셨나요? 그렇다 해도 그리 극단적으로 행동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엄마가 그냥 집에 오는 게 대체 무슨 문제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해해 주라고 적당히 치중하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자극이 심해서 일어난 걸까요? 불러온 난리는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하는 저와의 대화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저는 이 문제가 점점 계속 반복돼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럼 내가 이해할 때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어머니를 함께 하겠구나. 내 엄마는 항상 우리 엄마인데 우리 집 문을 부셔 들어오는 걸 이해해줘야 하는데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홍어의 말을 들어봐. 그렇게 획득하는 것은 세상에 아들을 내어 죽이겠지. 어머니, 어머니, 아들을 잡아먹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신성민, 너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난 너랑 함께 살지 못해. 우리 연하자. 너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이해하는 내 엄마랑 살아야 해. 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 처음에 시모는 그게 내가 쇼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보란듯이 웃으며 남편 짐을 죄다 끄집어내서 현관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이게 쇼 같아요. 야, 신성민, 여기 내지는 갈 거니 나가. 나가서 너희 엄마 집에 가서 살아. 알겠어? 덥 2002.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남편한테 너 거리고 있어? 누가, 쇠? 뭐니야. 아주 많아가요. 나는 당신 아들이랑 안 살 거라는데? 나중에 한번 잘 생생해봐요. 내가 당신 아들 인생 망친 건지, 아줌마가 당신 아들 인생 망친 건지. 저는 그 길로 남편과 시모를 내쫓아 버립니다. 조금 나면서도 심오한 남편은 제가 정말 얼마나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나중에 사과할 거면 제대로 와서 해야 받아줄 거라며 으름장을 놓아 촉박했다.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이혼장을 접수하여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 놈은 한동안 울며불며 제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잘 살고 나중에 여자 만나더라도 나한테 한 것처럼 하지 마. 또 그러다 진짜 큰일나.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제 인사였습니다. 집도 제 집이었고 결혼 생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 위자료 부분도 깔끔했어요. 남편인 그 사람은 전의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와 함께 잘 살겠죠. 뭐, 짧긴 하지만 제 인생에 너무 강렬한 상처를 남긴 결혼 생활이 없네요. 친정 부모님은 잘한 일이었다며 요즘 이런 일이 있어도 아니라고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혹시 이혼이 모험이었나요? 저도 부모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아직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혼자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가끔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긴 하지만요. 저는 결코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헤어지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비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지만요.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당분간은 싱글 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최대한 즐겁게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